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삼성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제가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제 주변에 성공하신 많은 분들이 삼성을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삼성 출신, 삼성맨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삼성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그룹 문화, 조직 문화가 있길래 이 사람들이 삼성을 그만두고 나와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정말 일도 잘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삼성 임원 책에 대해서 읽어보게 됐어요. 이거 알라딘 중고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한 책입니다. 읽은 지는 제가 몇 년 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 김유라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꾸기 위해 오늘을 바꿀 수는 있다. 하루하루를 바꿔나가면 결국 미래도 바뀐다.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큰 잘못이다.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요한 볼프강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하루 열심히 해라. 하루하루 힘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좀 그동안 게으르게 살았어. 아니면 난 직업이 없어서 좀 시간을 루즈하게 쓰고 있어 라는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근데 너무 일이 바쁘고 안 그래도 막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굳이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직업이 없었고 뭔가 내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이건희 회장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최고를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원들에게 아낌없이 후원한다. 그로 인해 삼성의 임원들은 더 많이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해외 출장도 엄청 많고요. 삼성 계열사가 엄청 많은 것을 감안했을 때 계속 많은 교육을 시킨대요. 삼성의 절대적인 채용 기준이 뭘까요? 바로 인성과 가치관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 저도 이제 삼성전자를 서류를 넣어본 적이 있는데 저 대학교 졸업할 때 한 06년도에 제가 지원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토익 점수 540점인가? 620점? 620점? 하여튼 그 정도만 넘으면 620만 넘으면 지원을 할 수가 있었고 문과는 좀 높았어요. 이공계열 말고 인문계열은 700점대였는데 이공계열은 점수가 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3.0. 그것만 넘으면 누구나 SSAT라는 그 시험을 볼 수 있게 허락해줬어요. 저는 시험에서 이제 떨어졌죠. 시험에서 막 제가 기억나는 문제는 골프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한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테스트 자체가 IQ 테스트예요. 상식 과목 빼고 나머지는 거의 IQ 테스트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인성과 가치관을 본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IQ 테스트스러운 그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신입사원도 신입사원도 이러하니 임원들은 어땠겠는가? 임원 선정 역시 특별하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 삼성의 임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단점이 없고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임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없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놀랄 엄청난 것들을 만들 수 없고 삼성의 임원이 될 수도 없다. 삼성그룹의 서초 사옥에는 매주 수요일 계열사 사장단 40명이 모여 미래 전략, 토론학습 교육을 시작한다. 그들은 전직 기업인이나 공무원, 교수,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다.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창조력, 리더십, 역사, 문화 등 주제도 다양하다. 부사장의 기사로 오랫동안 일을 한 한 기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부사장님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차로 이동할 때마다 좋은 강연을 시청하시거나 청취하셨어요. 이 부분에 별표 100개. 제 주변에 좀 성공한 강사들, 작가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동하는 시간에도 무언가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유튜브 재생을 할 수 있죠. 팟캐스트, 팟빵 이런 것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짜투리 시간마저 아끼고 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이분이 그 부사장의 기사분이 한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바쁜 일정에도 쉬지 않고 강의 공부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다고 가셨습니다. 하청업체에서 10만 원을 받은 사실만 발각되어도 임원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에 실패해도 그것이 조직을 위한 일이었으면 괜찮지만 단돈 1,000원이라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면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삼성이다. 조직을 위해 실패한 돈이 엄청나도 괜찮지만 1,000원이라도 나쁘게 받았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자꾸 인성, 도덕 이런 거 강조하고 있죠. 이 책을 쓴 저자의 주변에는요, 일반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만지기 힘든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바로 끝없는 목표의식. 목표를 달성하면 또 목표를 세우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원대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말 한마디면 수천 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위치에서 언제나 최고를 꿈꿔야 한다. 어떤 삼성의 임원은요, 신입사원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부장이 야 니네 신문 좀 봐라. 신문도 안 보고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걸 아니? 라고 혼냈대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홀로 신문을 읽었대요. 다른 사람이 이제 시기 질투하잖아요. 야, 너 진짜 너 혼자 신문 봐? 그래서 너 배신자. 같이 신문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출근 시간을 30분 당겨서 신문을 봤고요. 또 신문을 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해서 볼펜과 메모장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신문을 읽었대요. 이 사람은 20년이 지난 어느 날 빠른 속도로 삼성의 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와중에서도 계속 열심히 하는 자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많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수신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세상을 바꿀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가슴속에 수신을 품고 있어야 된대요. 행동 관리하고 말 관리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엄청난 인생을 살게 될 보석처럼 반짝이는 운명을 타고났다. 사는 게 어려울수록 엄청난 꿈을 품길 바란다. 엄청난 꿈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세상도 고개를 숙인다. 나약한 꿈이 나약한 미래를 만든다. 무엇이 되기 위해 일하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일하라. 당신의 일에서 역사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삼성의 임원들은요, 회사 조직 내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프리랜서라면 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삼성 임원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기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잘 되는 이유는 이런 임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은 누가 막 임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황창규 박사님이라는 분은요, 미술, 음악, 철학, 인문학 모든 분야에서 5시간 이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지식이 엄청나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지독한 읽기와 쓰기가 그의 지식을 만들었다. 여기서 또 별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한 비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읽기와 쓰기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애민정신이 아주 많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황창규 박사도 그랬고 세종대왕도 하루 15시간 업무 법칙,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이런 방법을 애민정신 때문에 열심히 했다는 거죠. 왜? 나 하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거죠.
사실 저는 한글이라는 글씨를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한자를 쓰면 부자들만, 가진 자들만 글을 읽고 책을 읽으니까 가난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죠.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필리핀 따갈로거, 그 다음에 또 그런 또 태국어 이런 데 가면 되게 어려워요. 글씨가 꼬부랑꼬부랑해요. 그 나라 사람도 글씨를 잘 못 읽는데요. 말을 하지만. 되게 많죠. 우리나라 말은 사실 얼마나 편해요.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책을 못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한글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삶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우리 막 더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지만 늘 똑같이 살면서 이런 걸 기대하면 정신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노력하면 달라지겠죠.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의 일화예요. 이분은 사실 문과 출신이래요. 문과 출신인데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됐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삼성반도체 유럽 법인장 시절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반도체 기술 교재를 통째로 암기하며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로 인해 웬만한 반도체 엔지니어를 능가하는 기술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라운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문과 출신이고 잘 모르지만 1000페이지가 넘는 기술 교재를 통째로 암기해버렸대요. 다 외워버리면 예, 그 기술자죠 뭐. 대단하죠. 삼성의 한 임원은요,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할 때마다 기획안을 하나씩 작성했대요. 야근을 자꾸 이제 뭐 시킬 그런 때가 있었겠죠. 지금은 제가 알기로 9 to 5, 뭐 9 to 6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야근을 옛날에 많이 하던 시절에 기획안을 만들었대요. 근데 갑자기 상사가 빨리 보고할 기획안이 필요해서 1시간 안에 기획안을 만들어와 라고 지시하면 미리 만들어 두었던 기획안 중에서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약간만 수정해서 제출했대요. 당연히 그는 회사에서 기획안을 1시간 안에 완벽하게 만들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직원이라 평가받게 되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런 걸 하지 않을 때 미리 준비하니까 기회가 왔을 때 확 잡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임원까지 정말 쭉쭉 승진을 할 수 있었죠. 저의 경우도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강의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강의가 들어오면 그동안 있던 자료를 수정을 해가지고 좀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강의 하나 준비하는데 2박 3일 걸리고 막 이랬어. 진짜 1시간짜리를 준비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요리사, 미슐랭 가이드 최고 등급을 받은 스페인의 레스토랑인 수석 셰프 페란 아드리아는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의 2배를 일한다. 그러므로 똑같은 수준의 재능을 갖고 있다면 내가 유리하다. 너무 멋지죠. 우리가 사실은 성공한 사람 보면 쟤는 운이 좋았어. 쟤는 머리가 좋은가 봐. 쟤 누가 도와줬나 봐라고 시기 질투를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보통 사람보다 일을 2배로 했거나 잠 안 자고 일했거나 노력을 엄청나게 한 거죠. 이 요리사는요.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6개월간 영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한대요. 이런 식당이 어떻게 맛이 없을 수 있겠어요. 6개월 동안 메뉴 개발하는데 와 대단하죠 진짜. 그래서 우리에게도 막 공부하고 달리고 사업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중간에 멈추고 다음 레벨을 위해서 멈추고 재정비하는 시간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의 비결은 실행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임원은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업장 청결이라는 추상적 구호보다는 영업장에 휴지 한 장 보이지 않게 만들기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만난 삼성의 임원들은 식사를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 하루에 2끼를 먹었다.
새끼를 먹는 임원은 10%도 되지 않았다. 임원이 되려면 밥을 2끼를 먹어야 한다. 동네 통계라고 하죠. 자, 이렇게 임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책 읽기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한대요. 그럴 때면 나는 잠을 줄이고 독서를 하라고 말한다. 삼성의 임원들은 독서할 시간이 없으면 가장 먼저 잠을 줄인다. 새벽 6시에 일어나도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시간을 당겨 새벽 5시에 일어난다. 한 임원은 차에서 책을 보며 어지러움이 느껴져 가끔은 책을 읽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렇게 자기만의 독서법을 가지고요, 효율적으로 최대한 많은 책을 읽는데요. 사형 직전 사형 집행인이 안중근 의사에게 물었어요. 죽기 전에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5분간 책을 읽은 뒤에 집행인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대요. 죽기 직전에도 이렇게 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표는 단 하나,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읽는다. 일본이 점령한 가전시장을 한국의 삼성전자가 탈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전 세계에 삼성의 제품을 소개하고 싶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그 간절한 목표가 독서를 노동이 아닌 즐거움으로 만들어준다. 삼성의 성장 배경에 항상 경쟁자 일본이 있었어요. 가전제품뿐이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나라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경쟁하고 이기고 이를 바득바득 알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란 존재가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1년에 2차례씩 자신의 별장에서 집중적으로 사색하는 생각주간 Think Week를 갖는다. 생각주간에 그의 별장을 찾는 사람은 하루에 2차례씩 간단한 음식을 넣어주는 관리인 뿐이다. 그는 스스로 외부와 단절한 채 고독한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나의 성공한 비결을 독서로 돌리고 있죠. 제가 그래서 제 책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에 빌 게이츠도 이렇게 책을 읽는데 마크 주커버그도 열심히 책을 읽는데 내가 책을 읽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리고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삼성의 임원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들이 첫 번째로 꼽은 성공을 막는 가장 위험한 행동. 그게 뭔지 아세요? 되게 놀랐어요. 바로 맞춤법을 틀리는 것이래요. 맞춤법을 틀리는 거는 성급한 사람들, 요령 부리고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맞춤법을 틀린다는 어떤 자기만의 통계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 평가를 할 때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작성한 기획안을 본대요. 기획안. 채팅도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카카오톡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조금씩 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비즈니스 메일 같은 거 보낼 때는 맞춤법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서. 그러니까 맞춤법마저 틀리는 사람과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어떤 임원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작가분은 그걸 얻었대요. 관심 있는 만큼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만약 당신이 아무런 지식도 없다면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막 리모델링하고 막 인테리어 예쁘게 꾸미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 공부를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주식을 되게 좋아해요. 주식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요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있는 분야죠. 삼성의 임원들은 대부분 오전 5시에 기상해서 아침 운동, 걷기, 명상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한대요. 근데 이런 임원들이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완벽하게 자신의 아침 시간을 제어한대요. 잘 생각해보니까 그들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늦게까지 술을 마셨지만 다음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자면 맑은 정신으로 일찍 일어나 출근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저는 반대로 행동했거든요. 늘 늦게 자면서 난 늦게 잤으니까 피곤해. 난 잠을 많이 자야겠어. 더 자야 해. 그래서 어떤 날에 제가 여기다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잠을 적게 잤다. 자기 전 시계를 보지 말라. 이렇게. 제가 잠을 늦게 자는 습관이 있는데 시계를 보지 않고 한번 자보자 그러면. 그럼 내가 몇 시간 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 12시까지는 시계를 봐요. 이제 그 이후엔 시계를 안 보는 거죠. 1시에 잤는지 1시 반에 잤는지 모르고 내가 잠을 자면 덜 피곤하지 않을까? 실제로 덜 피곤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만 알람을 맞춰놓고 자기 직전에 시계를 보지 않는 습관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제어함으로써 더 에너지 넘치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모두 죽어라 일하는데 그들은 왜 삼성의 임원으로 당신은 왜 평범한 직장을 살아가는 것일까? 삼성 임원의 성공 법칙, 이 책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